촛불실온 함께 듣기. 촛불실온 방송은 음성 재생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미일 군사 동맹을 위해 일본의 사도강산 유네스코 유산 등재에 찬성표를 던진 윤석열. 7월 27일 밤 윤석열 정부가 일본의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에 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요미우리 신문은 28일 사도강산 등재를 두고 한일 양국 정부가 한반도 출신자를 포함한 노동자와 관련해 현지 전시시설에서 강제노동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당시의 생활상 등을 설명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견을 모았다라고 보도했다. 다시 말해 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을 일본으로 끌고 가 강제노동을 시킨 적이 없다는 일본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었다는 얘기다. 천하에 이런 친일 매국노들이 있는가? 그동안 윤석열이 일본인이 아닌가 할 정도로 정부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 일본 퍼주기로 일관해왔다. 윤석열은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금을 마련해 지불하는 제3자 변제안을 강행했고,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적극 홍보하고 대변해왔다. 윤석열은 식민지 범죄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파렴치한 행보에 맞장구를 치며 역대 어떤 정부도 하지 못한 노골적인 친일 행각을 벌이고 있다. 윤석열은 왜 이렇게 일제의 식민지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에 대한 실마리는 최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찾아볼 수 있다. 7월 28일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일본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고위급 정책협의, 정보공유, 3자 훈련, 국방교류 협력 등 한미일 국방당국 간 안보협력을 제도화한 협력각서였다. 실질적인 한미일 군사동맹 체제로 들어선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프레임워크의 주 목적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영내 도전 도발 위협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안보협력각서는 미국의 패권 실현 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올가미와 같다. 안보협력이 전쟁의 위험을 더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탄핵 민심이 무섭게 끓어오르고 정권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은 더욱더 안보위기 조성에 매달리고 있다. 북한의 위협, 외부의 적으로 시선을 돌리려는 것은 정권 위기에 몰린 독재자들의 반복되는 패턴이다. 그래서 윤석열의 사도강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도 단순한 친일 행각이 아니라 한미일 전쟁동맹 체제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윤석열은 임기 초부터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해왔다. 미국의 요구에 발맞춰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과 각종 합의를 통해 군사협력을 강화해온 것이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위대의 독도 진출을 허용하고 SK와 라인야오 등 국내 기업들을 약탈하는 일본의 행태에 눈감으며 한미일 군사협력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국힘당이 북한의 위협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이 위협받고 있다고 공식 논평을 한 것도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의 전략에 따라 한미일이 동맹을 체결해 북중러뿐 아니라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망상에 빠져 스스로 미일의 전쟁 돌격대로 나서고 있다. 전쟁 위기에 몰린 윤석열의 친일 행보가 더욱 노골적이고 빨라진 것도 한미일 안보체제에 기대어 안보체제로 정권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이유 때문이다. 의도적인 전쟁위기 조성으로 한미일 전쟁 동맹 체제의 명분을 만들고 이것을 통해 또다시 대북 적대 정책을 강화해 전쟁 위기를 확대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위험한 대내외 행보를 멈춰 세워야 한다. 탄핵이 평화, 탄핵이 안보, 탄핵이 자주독립이다.